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미 들을 게 없는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형 펀드를 추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뭔가 좀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죠. 지금이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이라서, 투자라는 거를 근데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게 홀짝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소액으로 적으면 툭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자산 배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항상 거듭 강조드리는 게,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이렇게 높이지 말라는 거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상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계좌를 열었을 때 이 계좌 안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한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게 그 정도로 이제 항상 이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미국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뭐 미국에 투자할 거면 뭐 부나 VTI나 QQQ 같은 거 미국 ETF 들어가신 게 제일 무난해요. 제일 좋아. 그게 내가 봐도 그래. 특히나 뭐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엄청 낮거든요. 0.03 수준이니까. 그래서 버핏 어르신도 자기 전재산 그 뱅가드 인덱스에 짱박으라고 했잖아요. 90%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그거 들어가실 분은 그거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연금 펀드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미국 펀드는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사실 물론 일전에 얘기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에도 미국 섹터가 들어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미국 펀드는 하나 들고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펀드는 안 들고 가도 돼. 안 들고 가도 돼. 이 병신 같은 나라 펀드는 안 들고 가도 되는데, 근데 미국 펀드는 하나는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편입할 만한 펀드로 하나를 추천할 거면 무엇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가장 무난한 거를 일단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삼성 코덱스 S&P 500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여주고 시작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ETF가 인덱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일단 언제 당장 올해 3월달만 해도 그렇게 곡소리가 터졌는데, 지금 보면 다 이제 복구된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수익률 0.7%고, 그리고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3%가 올랐고, 최근 1년 수익률은 7.59가 나와서 그동안 박살났던 그 역대 유례 없는 폭락장에서 다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투자 비용은 0.25%, 보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낮은 편이라서 요건데, 근데도 저는 이 ETF보다는 그래도 그 미국 투자만큼은 그래도 액티브 펀드, 대한민국에서 연금 펀드 낼 거면 AB 미국 그로스라는 펀드가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추천해드리냐면, 우선은 수익률부터 보시면 다르죠. 그죠? 수익률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올해 15% 났고, 1년 22% 났고, 5년에 99%가 수익이 났어요. 이게. 그리고 투자 비용은 0.42%인데, 왜 미국 인덱스가 아니라 이 미국은 AB의 이 액티브 펀드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되게 대한민국 자산운용사가 좀 병신 같은 게, 인덱스 펀드, 미국 인덱스로 나오는 펀드들이 제법 있긴 있는데 보수가 다 높아요. 이게 뭐 S클래스로 들어간다 해도 뭐 0.5%, 많은 건 심지어 막 0.8, 0.9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아닌 거예요. 보수가 낮아야지 인덱스인데, 뱅가드처럼 한 0.03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운용에서 나온 미국 인덱스는 이렇게 운용이 낮은 게, 보수가 낮은 게 없다는 것들이죠. 애초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AB라는 회사가, 이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라는 회사가 일단 운용을 잘해요. 그래서 펀드를, 약간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펀드를 존나 찍어낸단 말이에요. 존나 찍다가 몇 개 얻어 걸리면 이게 잘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게 미국 AB 같은 경우는 딱 펀드를 이렇게 괜찮은 것만 딱딱딱 낸다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괜찮은 것만 딱 내가지고 그것만 집중 관리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운용사가 대한민국에 S플러스가 이런 운용사인데, 뭐 S플러스 뭐 지금 잘하고 있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S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말고는 이게 편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펀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회사 자체가 펀드를 아마 4개, 5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투자 비용으로 봤을 때도 0.42% 정도면, 뭐 주식형 펀드 0.42, X클래스면 괜찮죠.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익률도 괜찮고 운용사도 괜찮고, 다만 이렇게 뭔가 S&P 500 ETF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개찌바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펀드 매니저가 뭐 엄청나게 뭐 트레이닝을 잘해가지고 뭐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TF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느냐, 이건 아니고, 이게 미국 그로스 같은 경우는 미국 액티브 펀드예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아무거나 다 조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S&P 500에 투자하는 ETF는 결국은 S&P 500에 있는 종목만 편입을 해야 되는 건데, AB 미국 그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여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 AB 미국 그로스에 있는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일걸요. 뭐 알파벳이라던가 구글이죠.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술주들,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상위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 지금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편입해서 올라가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인덱스도 사실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완전 무결한 게 아니에요. 인덱스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테슬라 주식을 222달러에 샀거든요. 근데 씨발 그걸 내가 250달러에 팔았어. 내가 그걸 250달러 팔았는데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막 1500달러 뚫고 그냥 1000달러 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보통 조정이란 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걸 주식을 못 팔아요, 절대로. 항상 주어진 할당을, 그걸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무조건 홀딩을 해야 돼. 그런 게 있는가 반면에, 이런 경우 만약에 AB 미국 그로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너무 오버슈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매도하고 딴 걸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물론 장기적으로 뭐 펀드 매니저의 그런 역할이나 판단이라는 것들이 원숭이보다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서도 지금까지 AB 미국 그로스 이게 보여준 레코드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 펀드 미국 펀드 하나 들어갔고 그냥 이 펀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뱅가드처럼 진짜 0.03% 되는 그런 수수료에 되는, 그리고 그중에서 환율이 열리는, 그리고 또 환율 같은 거 이게 문제인데, 또 이게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ETF로 들어갈 거면 그 차라리 부나 VTI가 나은 게,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들인데, 국내에 있는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환율을 거의 다 잡아놔요. 환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같은 변동성 높은 나라는 이렇게 뭘 잡아도 환율 열린 게 좀 낫거든요. 미국 주식은 특히나 그렇고, 미국 주식 박살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주식 박살나버리면 여기서 전 세계로 프로그램 매다가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떨어지고 환율 이렇게 팍 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미국 걸로 사실 이렇게 미국 걸로 내가 연금 펀드가 아니라 진짜 미국 걸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환율 열린 거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이제 뭐 부나 VTI나 QQQ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랑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들고 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연금 펀드 들어갈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미국 펀드를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거 AB 미국 그로스 이런 거 사가지고 한 뭐 포르테이지 정해놓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적립 들어갈 거면 나는 뭐 10% 이상, 뭐 10% 이상은 이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안전제일 좀 중요한 구간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사실 유동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유동성이라는 게 이겨도 그다음부터 폭탄 돌리기거든,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들이 한 번씩 열리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그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폭탄 돌리기 장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펀드를 천천히 들어갈 거면 주식형 비중 이렇게 높게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연금 펀드에 미국 주식 펀드를 하나는 집어내는데, 그럴 거면 어차피 국내에 있는 인덱스, 미국 인덱스 펀드가 별로 상태가 좋지가 못하거든요. 보토도 엄청 높고 쉐도 뻑이니까 그것보다는 AB 미국 그로스가 보수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성과도 괜찮고, 그리고 이 AB란 자산용 자체가 좀 그래도 잘 건실하게 이게 잘 괜찮은 회사니까 요걸 넣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게 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튼 마지막에 막판에 또 기침 나오네요.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뭐 또 좀 좋은 거 있으면 또 그걸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